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양수 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서 467쪽 설명자료 26쪽 30쪽을 통해서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업의 목적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걸을 우려가 있는 5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식사를 제공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네.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예산을 보니까 네. 37.7%가 삭감을 하였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왜 그렇죠? 네, 경로식당 이제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급식 이용자 수가 좀 저희들이 줄어들죠. 예, 실제 이런 파악이 줄어들어서 네, 그 인원만큼 지금 사실 가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중구의 무료급식 시설이 네, 6개소인가요? 예, 지금 맞습니다, 의원님. 대전시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예.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어르신 급식 지원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네. 지금 일반 어르신들 관련된 급식은 지금 현재 3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노인복지관, 네. 네, 그리고 우리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네. 그리고 충청도 효심정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예. 그래서 일반 어르신의 수요를 보면 월 175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의원님.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여기에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뭐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 그 예산서에도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50인 이상이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중촌동 효심정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 인원이 조금 50명이 좀 안 돼서 네. 네, 거기 아마 이제 영양사분 한 분이 지금 시에서는 네, 인건비 지원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YWC가 지금 그 수탁받아서 운영 중인데 그쪽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일단 진행 중인데 추경이라도 지금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영양소를 한 번 더 추가로 지금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동에 있는 그 호산나 공동체란가요? 예, 호산당 공동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우리 급식소에 해당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영리 민간단체인 호산당 공동체도 네 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지금 파악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끔 민원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네네.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 네. 연초에 그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어른들이 55세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한 그 명단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매달 저희 담당자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매월 그 급식 인원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하신 호산나 공동체가 전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무료급식과 일반적인 급식을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뭐냐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취지는 네.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어려우신 분들에게 네.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공하던 게 이제 사업의 목적인데 네네.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또 오신 분들을 또 박대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잠깐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그 호산나 공동체 말씀해 주시니까 네. 예, 또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지만 후원금을 좀 아마 대표가 많이 예, 되죠. 좀 후원금을 좀 받아서 예. 또 일반 어르신들을 또 별도로 또 이렇게 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과 좀 일반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혼재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네, 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55세 이상 그분들만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제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볼 적에 이런 부분적인 것을 잘 균형 있게 해야지만이 오시는 분들도 네. 저도 효심전 같은 데 가서 그 전에 보니까 적십자 회원으로서 봉사해 보면 정말 오지 않아도 될 만한 분들도 오게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잘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관에서도 취지에 맞게끔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운영하는 주최 측하고 잘 상의해서 네. 이것을 좀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무료급식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어렵거나 네.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이런 예. 것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원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 468쪽 네. 설명자료 3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네. 2025년도 사업 예산이 6.9% 정도 증액 편성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노인 일자리 대상도 5,042명에서 5,295명으로 한 253명이 증가했어요. 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이하 담당 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이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돼가고 있다고. 예. 이게 떨어지면 정말로 6개월이든 1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네. 이걸 일하게 되면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구 예산을 정말로 이런 데다가 많이 편성해서 노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희망,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서 일자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낮은 생산성에 스스로 비하감을 느끼고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금액적인 것들을 많이 올려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안고 정말 노후의 안정적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효과적이게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일자리 확대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노인분들에게 사회적 자존심과 실질적 기여를 높이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을 이제 행사성 어떤 형식적인 그런 지출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희망을 안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목사님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463쪽, 464쪽 봐주시고요. 네, 설명 자료는 5쪽하고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경로당 기능 보강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5년 경로당 관련 지원 예산은 네, 약 36억이고 2024년도 대비해서 22% 증액 편성됐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로당 관련돼서 이번에 좀 예산이 증액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부식비 같은 경우가 월 20만 원 지원하던 그러한 그 부식비 지원금이 10만 원 증액이 된 30만 원 증액이 되면서 또 1억 7,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도 5만 원 지원되던 추가 지원비가 1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돼서 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또 경로당 부식비로 전액 구비로 지원하던 5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했던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 인상이 됐던 건 전액 10이었습니다. 10이가 10만 원 증액되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던 추가로 지원하던 5만 원 그 부식비는 이번에 계상하지 않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그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기등보강 사업비가 지금 작년에 대비 1억 원이 지금 증액돼서 지금 현재 계산이 되어 있고요. 또 회장단 활동비 관련돼서도 이번에 월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증액이 돼서 3억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상태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경로당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네. 국비 지원 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6% 증액 편성됐고 네. 12구비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됐거든요. 네. 특히 이제 순수 구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운영비 추가 지원, 경로당 기능 보강 예산 등인 100% 증액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네. 2024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네.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구비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네. 매년 1회 운영 실태 조사를 조사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네네. 계획 수립 시 신축이나 증축 기능 보강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근데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 경로당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설 예정인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아파트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준공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준공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같은 분들은 의무적으로 또 설치가 돼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준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을 못한 곳들이 지금 한 7개소가 좀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신설 예정으로 저는 파악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제 아마 준공 예정인 또 아파트가 계속해서 뭐 춘천동 SK뷰를 비롯해서 한 3개소가 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로당 관련돼서는 지금 아파트의 신축이 되면서 또 경로당 신설이 또 예정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기능보강 관련된 부분도 그거와 함께 또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회를 통해서 좀 저희들이 해본 결과 지금 내년도에는 또 2억 2천만 원 정도의 또 수요조사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설되는 또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경로당과 또 그러한 요구사항에 좀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정도의 금액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을 100% 증액시킴에도 네. 조례에 명시된 실태 조사를 반영한 증액 편성한 것인지 예. 아니면 대한노인의 중구지회나 각 경로당별로 수요 조사를 기준해서 탁상 행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에 대해서 네. 좀 답변해 주시죠. 수요조사라는 부분 자체가 145개 경로당 현재의 경로당에서의 실태조사와 함께 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145개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물품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요조사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한 거 자료 있습니까? 네, 있으면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상업 명세서 463쪽, 8쪽, 9쪽 설명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가 지원
대한 예산이 수입이 구비 예산으로 5,2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맞죠? 경로당 의원님, 8쪽 설명 자료는 8쪽 9쪽 봐주시면 예, 돼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네. 활성화 사업하고 예, 맞습니다, 경로당 의원님. 활성화 사업 추가 지원.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두 예산이 2,600만 원, 하나 2,600에서 5,200만 원 5,200만 원.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네. 의원님.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우리 그 경로당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보면은 이제 12구비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2,600만 원, 그리고 이제 구비 자체 사업으로 2,600만 원에서 총 5,200만 원이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면 저희들이 보통 이 예산으로는 지금 54개소의 10개 프로그램이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로당 외에 145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런 것들과 연합해서 또 외부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경로당 한 누적이지만 460개 정도의 경로당이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월 2, 3회, 뭐 많게는 월 4, 5회, 또 더 많게는 월 20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으로는 사실은 145개 경로당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어서 지금 외부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할 때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145개 경로당에 네. 지금 54개소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예산으로 예. 지금 저희들이 편성지원 5,200만 원 가지고 네. 예산으로는 네. 54개소의 54개소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용으로는 10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체조, 주에 노래교실. 몇 회 하는 거죠? 주에 보통 한 1, 2회 하나요? 주 3회 정도. 네. 오늘 10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된 말씀드렸고요. 조금 프로그램별로 좀 다르게 하지만 주 3회 정도 몇 이렇게 좀 분이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네. 강사는 프로그램별로 지금 네, 강사분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분의 강사분이 일주일에 주 3회 54개소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 10명이죠, 강사분. 네, 맞습니다, 의원님. 프로그램 우리 10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강사님이 계셔서 그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통계목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이제 보조 사업과 그리고 자체 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이제 2호조상 이제 등록할 때 기술상의 문제긴 한데 좀 같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좀 별도 항목으로. 적어보기 위한 꼼수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보조 사업이고 뒤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는 사업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함께 나눠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 의회에서도 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 지원 예산이 네. 예산을 이제 증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의 지원 근거를 토대로 명확히 명시된 실태 조사 내용을 네. 반영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네, 편성 의원님. 시에 네.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와 실태 조사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예산안 사업 명세서 4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자료 38쪽. 네. 상공실-04 경로당 회장단 교육비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네. 경로당 회장 사무장에 대한 회계 교육이
필요성을 언급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 지원 예산이 이제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네. 회계 장부 처리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네네. 동결한 것에 좀 아쉬움이 있고 네. 일단 편성된 예산 안에서 좀 회장단 교육이 각별히 좀 최선을 다해서 네. 교육시켜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 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산서 385쪽 설명자료 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4년 2차 추경 때 네. 예상한 수입보다 60%를 초과하여 1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억 8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네네.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 네, 사실 좀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수입 관련된 부분은 지금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네, 과태료 수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정진을 위해 위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과태료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구민의 충분히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의원님.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차 추경 때에도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태료도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과 그 다음에 홍보 활동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다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저희들한테 신고 다발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장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 참여 인력이 좀 있어서 그분들과 아마 개도 활동도 함께 좀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복지센터에는 그 신고 다발 지역으로 좀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좀 명단도 함께 내려보내서 좀 같이 홍보 좀 해달라는 요청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차량 소유주한테도 사실 저희들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문 보낼 때 안내문도 함께 좀 발송을 좀 해서 또다시 그분들이 좀 다시 한번 위반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만 능사는 아니고요. 충분히 예.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463쪽 설명자료 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경로당 구식비 지원. 예. 이게 이제 시장 네, 공약 사항으로 2025년 경로당 부속비를 보면 50% 증가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액 위원장님. 12편성인데 네. 시장 공약 사항과 관련하여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원 기준에 경로당 회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예, 보통 저희들이 이 부식비도 지금 현재 차등 지원으로 지금 현재 그 14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모범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이제 등급을 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장님들과 우리 지회에서 등급을 분류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액을 조금씩 차등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식 뭐 주 2회 드시는 데도 있고 뭐 주 4회 드시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경로당별로. 예, 좀 차등적으로 좀 현재 본인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급식비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본 의원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찰하여서 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목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501조 설명 자료 4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인 택배 보관함 관리 운영비로 네. 392만 1,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무인 택배 보관함이 지금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칸수는 몇 칸이나 되나요? 네, 3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문화원하고 은행선화동하고 영동 행정복지센터 있습니다. 그 몇 개 칸 혹시 나와 있는 말씀? 예, 죄송합니다. 그거 바로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네네. 우리가 그 설치한 무인 택배 그 보관함이 개수를 모른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많은 건 30개도 네. 아니고 3개인데 예, 그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물을 못 보셨나요? 아니, 지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실물도 몇 바뀌었는데. 칸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헤아려보지 않아서 사실은. 알고 있는 없어요? 네. 확인해보고 좀 알려주세요. 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하고 네. 칸수가 일괄적인지 아니면 택배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택배를 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칸도 있는지 그거 3개소에 예, 예. 그 설치 예, 그런 내역도 한번 해서 네. 좀 너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의원님. 너무하셔. 네. 최근 몇 년도에 저희가 그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죠? 문화원 같은 경우가 이제 1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의원님. 2019년도. 예, 그리고 네.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가 2020년도 바로 그 다음에 설치했고요. 예. 용두동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 네. 이제 그 세 곳을 운영해 보니 네. 혹시 장단점이 파악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야 되는 그 목적은 누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택배 기사를 좀 사칭하면서 범죄가 좀 이렇게 네. 여성 1인 가구에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여성 1인 가구 보호 차원에서 또 범죄를 예방하고자 설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설치함으로써 사실은 여성 1인 가구 분들이 이러한 그 택배 기사 사칭 범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예방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장기간 또 이렇게 보관될 사항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방지하고자 이제 사실 일일당 1,000원씩 또 이렇게 이용료를 좀 원래는 무료지만 이렇게 또 부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의 조금 이용 방법에 이제 저희들이 실적 무료로 해는 게 맞지만 이렇게 좀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최대 네. 며칠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예, 5일 안 이상 들어가면- 정도 예. 5일 이상이 좀 지나가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좀 별도로 좀 보관하고 있다가요. 예. 30일 좀 넘어가면 사실은 저희들은 물품에 대해서는 좀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하지만 좀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택배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이상 경과되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은 이제 1인 여성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무인 택배 보관함도 네. 좀 증설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아직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 택배 보관함 역시 저희들이 한번 설치할 대상지를 잘 물색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잘 보관함 설치할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예산안 사업 명세서 501조 설명 자료 47조. 죄송합니다. 바뀌었네. 47조. 예.
여성 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예, 주시죠. 여성 친화 도시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300만 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네. 요건 보통 저희들이 여성 친화 도시에 관련된 홍보 물품 내지는 리플릿과 현수막 제작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홍보 물품에 이제 무릎 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 축제가 지금 저희들이 개최했을 때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께 홍보와 함께 무릎 담요 관련된 홍보 물품을 배분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 무릎 담요가 여성 친화도시 홍보물하고 어떻게 하면서 홍보를 하나요? 이제 저희들이 그 무릎 담요 네. 위에 저희들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라는 그 중구가 여성 친화 도시라는 문구와 함께 친화 도시로서 저희가 주민들이 그 우리 기자님 지금 중구가 여성 친화도시로 그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 중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 지정 받아서 전체 지금 이제 중구가 전체 여성 친화도시인데 예. 어떤 그 동을 뭐 친화도시로 지정해서 타 지역에 가면 그 어떤 일부 동을 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모든 그 뭐라 하죠? 뭐 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핑크라든지 네네. 보라 이런 컬러로 예. 좀 눈에 띄게 그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네네. 중구에는 그런 거는 아직 없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 네.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어떤 홍보와 상징성을 있게 좀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 중구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 네네네. 아니 좀 취약한 곳에 그렇게 여성 친화도시를 좀 조성하는 방법도 좀 한번 네, 모색해 보시기를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명세서 501쪽, 설명 자료 49쪽. 41쪽. 49쪽이에요. 49쪽, 여성 예. 친화도시 조성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698만 원을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사업 계획을 보면은 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운영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90만 원, 네네. 교육 강사 수당으로 148만 원, 네, 찾아가는 양성 평등 교육 강사 수당으로 20회에서 460만 원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2024년도에는 회의를 몇 회나 개최했나요? 네,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여성 친화도시 교육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 이제 또 우리 성별 영역 평가 과제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8월달에 이제 성별 영역 평가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26명의 이제 여성 친화도시 주미 참여단이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저희 중회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화 도시 교육으로서 저희들이 또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도 함께 우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 수당이 네, 23만 원씩 1인에서 20회 460만 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네네. 20회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이라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금 다 끝난 상태죠? 네, 교육은 다 완료됐습니다, 의원님. 20회를 전체 다 완료하신 예, 건가요? 예. 어린이집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그 몇 양성평등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었습니다. 하고 있죠? 한 어린이집 개수도 한 20명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 어린이집 방문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그렇다면 되겠습니다. 20회면 어린이집이 중구에 몇 개나 되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중구에 현재 109개소 109개소에서 20회면 20개소밖에 예, 20개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했고 내년도 지금 계속 이어서 순차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맞아요, 국장님.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관내 지금 어린이집 양성평등 교육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은 사전도는 안 사전도 아니고 올해 신규 사업 아니었어요? 이번에 했다네. 예, 지금 올해는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대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20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장님 이거 20회 교육한 네, 교육 내용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505쪽,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사업 설명서는 67쪽, 예, 예.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는 505쪽. 네, 알겠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50% 증액 편성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72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네네.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2023년도에는 336만 원을 편성했고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했다가 네네. 또 감액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1차 추경에 87.5% 증액한 증액 편성 후에 집행을 못하고 네. 또 3차 추경에 46.7%를 감액 편성했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맞죠? 네네. 예산이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이렇게 예산 산출이 일관성이 없이 편성했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의원님 말씀하신 답변해 것처럼 예산은 추계지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계지만 나름대로의 그 근거를 가지고 근접해서 사실은 네, 추경을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저희 성취 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이번에 그 지난번에도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된 참석 수당이 편성했다가 다시 또 감을 하는 그러한 또 소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만큼은 저희들이 추계를 좀 정확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노력해 주시고요. 네.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 3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네. 위원으로서 위촉받은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네. 그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위원 날짜를 정하게 됐을 경우에 개인적인 사정에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뭐 참석 못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실제 의원으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안 사업 명세서 511쪽 설명 자료 1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네. 급식 위생관리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네, 2024년도 1차 추경 예산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어요. 맞습니까? 급식위생관리지원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4,398만 2천 원 의원님 올해 예산 계상된 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 2024년도 1차 추경 예산보다 네네네. 본 예산이 아니라 네, 소폭 감액 편성 네네. 예, 없죠. 좀 맞죠? 소폭 가겠습니다. 네.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운영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네,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식 위생 개선을 위해 매달 3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급식위생관리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집단 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의 그 급식 안전을 좀 강화하면서 운영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한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신구 어린이집 중에서 9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또 미지원되는 민간 시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네. 네, 요 민간 시설 민간 어린이집 시설 9개소에 대해서 식판 세척이라든지 또 집기류 교체 등에 대한 그 급식소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 그 어린이들이 대한 그 보육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장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 지원 대상 기관이 9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저희 그 중국 관내는 9개소가 맞습니다, 언니. 지금 현재 네. 관내 급식소 어린이집 중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 시설에 지금 요 급식위생 관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니. 이게 되나요? 네.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어린이집보다 네. 열악한 어린이집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특히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올해 혹시 추가된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 어린이집만 별도로 좀 가정 어린이집에 예,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기는 이제 집단급식 신고는 돼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시설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또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은 지금 이런 지원 내용이 별도로 아직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정 어린이집이 중구에 관내 몇 개소입니까? 46개소. 네. 46개소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의원님. 가정 어린이집도 열악하고 사실은 많이 힘들잖아요.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실생활서 줄면서. 네. 어쨌든 사업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네. 앞으로 좀 그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사업 명세서 521조 설명자료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돌봄 기자재 지원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감액을 했는지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전년 대비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된 기자재비가 지금 2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보통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관련된 사업비를 개소가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기자재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요 부분은 석교동 복합코미센터 관련된 그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는 센터 개소하면서 저희들이 기자재비로 개소할 때 센터로 2천만 원씩 지원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것이 석교동 사실은 복합코미센터 한 개소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석교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이 좀 늦어지면서 네. 국비로 편성된 기자재비 2천만 원을 반납하고 네. 다시 구비로 재편성한 거 맞잖아요. 네. 그 내용 맞습니다, 의원님. 네. 부장님도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의 재정 자립도가 12.6%에 불과한데 네.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조 교사 명절 수당이 지원 예산이 얼마죠? 약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쯤 됩니다, 의원님. 네. 400만 원. 그 예산을 봤을 때 또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보조 교사 명절 수당을 뭐 거의 2배 정도가 되잖아요. 예, 거의 배 맞습니다. 정도가 되는 예산인데 네. 또 행정 지연으로 인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좀 당부드리면서 여성 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네. 우리 김욱향 의원이 잘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 우리 중국 관내에 네. 뭐 가정 폭력 상담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원님. 몇 군데 있습니까? 폭력 상담소가 한 군데죠?
YWC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 한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 목동에 있는 것은 뭐죠? 티넘 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동 그게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그게 없어졌나요? 그냥 거기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의원님 그 여민에서 운영하던 다힘인가요? 그 성폭력 상담소 혹시? 예, 거기는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어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본 의원이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네, 사업 설명서 494쪽, 네. 3쪽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가정 폭력, 성폭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우리 있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 상담소 관련된 운영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YWC에서 지금 수탁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된 그 상담 건수가 742명에 4,084건으로 지금 저희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예. 시 전체? 지금 YWC 관련된 그 내용은 저희 중구에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전시 전체의 그 피해자 상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그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또 아동폭력 이런 네. 사례가 좀 보통 1년에 몇 건의 일이 발생되나요? 지금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혹시 저희 아동보호 관련된 왜냐하면 예,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의원님. 그 뭘 기반으로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제 보통 이제 가정폭력이 만약에 가정폭력이 신고가 되거나 네네. 예, 신고 접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네. 그 분리조치된 아동과 그리고 또 그 부모에 대한 그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 지원이 같이 병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특히나 이제 폭력을 당한 아동이라든지 이런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네. 그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내상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네. 그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네. 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한 예가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지금 YWC 잠깐 그 자료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담 건수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료비 지원 관련된 건수는 지금 28명에 222건이 지금 현재 YWC에 접수가 돼서 그렇게 지원이 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YWC에서 발생할 경우에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면 중구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심리 프로그램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 지금 예산 개선이 되면 이 네. 보조금이 이제 그 YWC 가정폭력 상담소로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되는 그 거예요? 보조금 내에서 네. 자체적으로 본인들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일괄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선별적 몇 건에 걸쳐서 그때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도 이제 보조금 지급을 이제 분기마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급 관련돼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가정폭력 관련된 의료비 지원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 센터에서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그 보조금 지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은 네, 지금 우리 시대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몇 건의 일들이 발생되는지 또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얼만큼 지정해 주는지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YWCA에서 이제 대전시의 모든 것을 관할합니까? 아니면 중구에 있는 것만 관할합니까? 해바라기 센터? 아니 전체라는 거야? YWC에서? 그러니까 그 주소지 상관없이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센터가 있고 저희 구는 아니 그 지원을 그때 있어 우리 구만 지원한 거예요? 중부 사람.
상담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를 대전시 전체를 하고는 있지만 지원 관련돼서는 저희 중구에 있는 가정폭력 이루어진 의료비 지원은 우리 중구에 있는 주소지를 둔 분들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자료상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아동보호 전문 우리 팀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 지금 혹시나 그 자료가 혹시 의원님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신고되는 건수가 좀 있습니다, 매년. 얼마 되지? 올해 지금 신고 접수된 우리 아동보호 팀이 신고된 접수 건수는 한 304건 정도 지금 300? 현재. 300? 예. 맞는데요. 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중구에서 앞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 성폭력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민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것을 자세히 질문하는 거고요. 예. 우리 지평부에서 좀 이런 센터 개념, 상담소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네. 좀 한번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여성복지 시설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WC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너티넘 상담소 관련된 성폭력 성매매도 있고 지금 사실은 예. 저희 관내에 이제 여성복지 시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혹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예. 한번 센터를 좀 운영해볼 것을 권유해 주시는 걸로 예,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우리 구 예산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가 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218쪽 설명자료 529쪽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네,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국비가 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국비 500만 원과 구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금 전체 사업비는 되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그 사업 계획을 보면 조기 개입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 검진비, 심사비, 상담비, 현물 등 5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래서 뜨라고 우리가 구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구당 이제 50만 원 이내에서 네. 이 조기 지원 사업 관련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 그 50만 원의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기 이제 지금 막 표현된 것처럼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해서 네. 추가 지원도 할 수 있다는 할수 말씀을 있다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기 개입 대상자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통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저희가 출동을 하고 신고 접수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학대 예방이라고 해서 혹시 저희들이 학대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조기 개입해서 사실은 그 가정들을 학대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예를 대상 들어서 학교에서 네, 개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학대가 우리가 어떤 보여진다라고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 그것을 만약에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기 지원 학대 예방 조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라면은 네네. 그 가정에서 네. 저희들은 학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접근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이 거부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또 개입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네, 그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알았다든지 봤다든지 하지만 그 본인들은 가서 우리가 볼 적에
그거에 대한 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천상 저희 직접적인 이제 개입을 못하겠지만 그런 예우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계속 좀 사실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상 관련된 가정을 저희들이 이제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미 한번 예를 들어서 가정 학대로 저희들 신고가 됐던 가정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 중에서 선별해서 또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가 1,000만 원이면 사실은 50만 원 예를 잡으면은 한 20가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조기 개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예방 대처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잘 검토해서 종국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 아동학대 예방한 사업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분석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우리가 다 인지하겠지만 네.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면 2026년에는 어떤 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적으로 2016년에도 아직 그런 없죠. 예. 오늘 사실은 요게 이제 예산 자체가 이제 1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사업이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네. 물론 이제 5개구 중에 저희만 신청을 해서 지금 사실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책적으로 아직 좀 결정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네. 아동학대가 미련에 방지될 수 있도록 좀 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우리 대전 또 충남권에서도 이것이 잘 안 알려졌는지 아니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니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어떤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의미적인 일들이 많이 보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네. 안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구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안정적인 삶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칭찬에 마다하지 않고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성 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산서 502쪽 설명자료 52쪽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좀 봐주시겠습니다. 네. 예, 온가족 보도노 사업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2024년은 57.3%, 그리고 이번 2025년 예산은 무려 97%가 증액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의 역할과 그간의 성과를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뿐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신규 사업은 지금 온가족 보듬 사업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성과라고 하면 지금 다문화 가족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센터의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그분들을 우리나라의 그 한 구성원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 상담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함께 우리 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다문화 가족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그분들께 좀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다문화 가족이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제 2세 자식들보다 그 부모 엄마가 좀 더
네. 그 우리나라 그 정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좀 아이들과의 소통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도 있는 걸 알고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 쪽에도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사자 채용도 지금 4명에서 2명이 줄었죠 지금. 축소되지 않았나요? 종사자는 오히려 네. 예, 지금 아까 신규 사업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 네, 종사자는 신규 채용이 조금 더 2명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그 종사자 1인당 지금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종사자분들께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가구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숫자가 조금 변동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15가구, 20가구 이렇게 좀 그럼 말씀드릴 1인이 수 15가구, 있겠습니다. 20가구를 할 때 뭐 예.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점은 없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리한다는 부분에 봤을 때는 종사자분 한 분께서 관리하고 있지만 종사자분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인건비 부분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15가구에서 20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정된 종사자 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네. 꼭 필요한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을 교육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